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조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딸아이 학원 픽업이 있어서 잠깐 집에 왔어요. 그런데 요 내용은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요즘에 문의가 정말 많거든요. 그 문의가 뭐냐면 대출 관련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업에서 지금 대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매매하고 전세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요거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제 시각에서 조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요즘에 대출 규제에 대해서 연일 뭐 기사로도 나오고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은 조금 불리하고 유리한 부분이 또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계속 낮아진다고는 이제 낮아질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주담대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든 실제로 우리가 와닿는 금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지금 다 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매매를 계약했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은 한동안 그래서 이 이제 대출에 대한 이렇게 제한 때문에 저 멀리 지방은행 가서 이렇게 막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도가 생긴 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싸게 가서 주말에 가서 받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때 그래서 이쪽에 1금융이랑 차이는 거의 한 0.5% 정도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거리가 멀더라도 사실은 그쪽으로 가서 받는 게 맞아서 저도 손님께 그렇게 권해드렸고, 지금 그런 분들은 잔금을 이제 서서히 치르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은행들도 한도가 이제 다 차서 일시적으로만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차서 지금은 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지금 그래서 조금 매매 거래량이 좀 주춤한 걸로 보여져요. 대출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장 40년, 50년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한도를 높여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이 있었다면, 지금은 대부분 30년으로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러면 한도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금리도 이자율도 조금 높은 편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매매뿐만 아니고 지금 전세도 조금 비상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전세 계약한 건들이 잔금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도 현재 조금 제한을 두고 있는 게, 매매가 이제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매매가 진행 중인 곳에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것도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임대인 본인 집에서 살고 있다가 전세를 주고 이제 기존의 근저당을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금 때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른 데를 이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자가로 본인의 집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 집에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면 실행이 안 되는 은행들이 지금 대부분이고요. 지금 두 군데만 남아 있어요. 하나은행하고 SC제일은행 두 군데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최근에 계약하셨던 분들도 허둥지둥 이렇게 급하게 하나은행이나 SC제일은행으로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세 계약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게, 기존에 융자가 없는 집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주인분이 거주하고 전세를 놓고 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근저당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언제 이게 또 막힐지 모르고, 우리가 잔금일 기준으로 이제 미리 막 대출을 엄청 빨리 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자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잔금 시기쯤에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전세 매물 중에서도, 전세 물건 중에서도 이렇게 근저당이 없는, 융자가 없는 집으로 조금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대출을 받지 않으신다면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현업을 하면서 지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투기 수요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계 대출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높아져서 정부에서 이런 취지로 하는 거는 맞으나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현업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전세자금이 이렇게 여유롭게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서 계시는 분들도 많고, 금리도 생각보다 조금 높아서 뭐 계속 떨어진다고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언제 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상담을 조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매매든 전세든 뭐 월세든 거래량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이게 분명히 대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것도 조금 적응이 되고, 뭐 또 내년 상반기에는 또 새로 은행별로 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영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또 거래량은 또 늘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저도 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집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요 며칠 조금 뭐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정신없이 좀 보내서 오늘은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을 했고, 물건 의뢰가 있어서 또 멀리까지 가서 또 조사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통해서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셔서 저한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도 너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사무실을 오픈을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최근 대출 규제에 대해서, 뭐 주담대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보시고 무조건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또 활력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응원의 말씀 조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1000명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1000명 달성을 하면 뭐 혼자 자축이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뭐 그게 인기가 있든 없든 그렇게 만든 제 자신에 대해서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그럼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